토트넘과 브랜트포드의 경기는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이 경기를 분석하느라 바쁜 사이 축구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각종 포럼과 언론 매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후 짧은 인터뷰에서 팀의 미래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약 10초 동안 침묵하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목소리가 떨리며 이번 경기가 토트넘을 이끄는 마지막 경기라고 깜짝 발표했는데요. 동시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지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 이사회가 손흥민에게 임시 감독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은 축구계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후 그는 미국 스포츠 채널 SP에서 축구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클린스만은 한국 국가대표팀을 이끌던 시절에도 이 프로그램을 부업으로 하며 집에서 해리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나 리오넬 메시의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 진출과 같은 주제를 다루기 위해 소규모 스튜디오를 설치해 방송을 진행했죠. 클린스만은 또한 자신의 옛팀 토트넘의 경기 결과도 예측하곤 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에서 물러난 이후 클린스만은 더욱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 능력에 대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16일 있었던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은 아스널에게 0-1로 패배했습니다. 문제는 토트넘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들의 큰 약점이었습니다. 부카요 사카가 긴 코너킥을 올렸고 아스널 수비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뒤에서 헤딩으로 볼을 넣었습니다. 아스널과의 패배 후 토트넘 내외부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2023-2024 시즌이 시작된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수에서 프리미어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어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로 인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주장도 토트넘이 계속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린스만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SP에서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클린스만은 명백히 개선해야 한다. 세트피스, 특히 코너킥은 지난 시즌부터 토트넘의 문제였다. 이제 그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클린스만은 선수들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리며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태도의 문제다. 지역 방어냐, 대인 방어냐, 골키퍼가 빨리 나와야 하느냐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죠. 그는 이것은 선수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들은 공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올 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클린스만은 문제가 코칭 스태프가 아닌 선수들의 집중력 부족에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현역 시절 뛰어난 스트라이커였던 클린스만은 토트넘에서 오래 뛰지는 않았지만 팀을 강등 위기에서 구해낸 적이 있으며 토트넘 역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토트넘 소속으로 모든 대회를 통틀어 68경기에서 38골을 기록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56경기에서 29골을 넣어 위협적인 골잡이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토트넘과 브랜트포드의 경기는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경기 자체는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았지만 경기 후에 비시아기가 축구계를 흔들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이 토트넘의 플레이와 전술을 논의하는 사이 한 가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며 여론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의 미래와 관련된 질문에 감정이 북받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인터뷰처럼 보였지만 몇 초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약 10초 동안 침묵을 지켰고 그 후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 속에서 토트넘을 이끄는 마지막 경기였다고 고백했죠. 그는 이사회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자신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또 다른 발표가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토트넘 이사회는 팀의 주장인 손흥민에게 임시 감독직을 제안했습니다. 이 결정은 축구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팀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경기가 끝난 후 다니엘 레비 회장은 즉시 팀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이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23명의 토트넘 선수 중 21명이 손흥민이 임시 감독직을 맡는 것에 동의했는데요. 이 같은 동료들의 신뢰는 손흥민이 팀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결정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의 부주장인 제임스 매디슨은 이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매디슨은 손흥민이 이미 많은 책임을 지고 있으며 토트넘의 주장뿐만 아니라 한국 국가대표팀의 주장도 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시 감독직을 맡는 것은 손흥민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매디슨은 저는 손흥민이 토트넘과 국가대표팀에서 너무 바쁘다고 생각한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와 월드컵 예선 경기 사이를 오가며 쉬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가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매디슨의 발언은 팀 내 일부 선수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내부 논쟁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지만 확실한 것은 토트넘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해임 결정과 손흥민의 임시 감독직 제안은 앞으로도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최근 토트넘은 새로운 선수 영입에 대한 평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풋볼 365는 20일 파라티치 디렉터가 취임한 이후 토트넘이 영입한 29명의 선수를 소개했습니다. 풋볼 365는 파라티치 디렉터의 징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토트넘에서 비밀리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풋볼 365는 또한 파라티치가 토트넘에서 영입한 29명의 선수들을 평가하며 순위를 매겼는데요. 매디슨은 토트넘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영입한 선수로 꼽혔으며 에릭센이 떠난 후 토트넘은 매디슨과 같은 스타일의 선수를 그리워했다. 매디슨은 지난 시즌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놓쳤지만 이번 시즌 2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매디슨에 이어 포로가 2위에 올랐습니다. 로메로가 3위, 반더벤이 4위, 골키퍼 비카리오가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르, 우두기, 쿨루세스키, 벤탄쿠르가 모두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토트넘의 두 신입생인 벨리지와 그레이는 각각 10위와 11위에 올랐습니다. 토트넘이 클럽 역사상 가장 높은 이적료로 영입한 솔랑케는 16위에 올랐습니다. 365는 토트넘이 케인의 대체자로 영입한 솔랑케에 대한 평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는 아직 토트넘에서 득점을 올리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플레이는 인상적이다라고 평했죠.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인 히샬리송은 2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1승 1무 2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15일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에서 아스널에게 0-1로 패배하며 리그에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8일 챔피언십 소속 코번트리와의 카라바오컵 3라운드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연장전 43분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19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 토트넘은 첫 10경기에서 26점을 획득했지만 이후 32경기에서는 44점을 기록하며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지난해 10월부터 프리미어리그 17개 클럽의 성적을 비교했는데요. 토트넘은 13승 5무 14패로 17개 팀 중 9위를 기록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지난해 10월부터 토트넘의 패배수가 승리수보다 많다. 그들은 경기당 거의 2골을 허용했다. 토트넘보다 더 많은 실점을 기록한 팀은 웨스트햄, 울버햄튼, 브렌트포드뿐이다. 더 많이 패한 팀은 울버햄튼, 노팅엄 포레스트, 브렌트포드뿐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장기적인 성적을 보면 현재 토트넘은 중위권 클럽과 다름없다. 토트넘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프리미어리그 11경기 중 3경기에서만 승리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